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밤 9시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이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는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쉽게 합니다. 잘 모르면 말을 어렵게 해요. 어제 중앙선대위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그리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을 공동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정확한 포인트를 집은 대담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두 사람은 뭐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최근까지, 즉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바로 핵심 부서에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바로 북핵 문제가 한참 치닫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분은 통일부 관점에서, 그리고 조태용 전 차관은 안보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핵 문제를 다루었던 최근의 경력자입니다. 오래된 경력자가 아니고 최근의 경력자인데, 이 두 분이 작년에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주최한 핵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에 다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두 분이 미래의 사태 전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내년 초쯤 되면은, 내년 초라면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은 미국과 북한의 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충돌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턴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본 거죠. 이번에 말하자면은 이 하노이 회담이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계속된 트럼프의 대북 대화 노선의 유턴을 강요하는 사건입니다. 유턴을 강요하는 사건인데, 이 김천식, 조태용 전 두 차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은 방향을 북한의 핵 폐기로 잡았던 겁니다. 북한의 핵을 전면적으로 다 폐기한다. 폐기시킨다. 즉 핵 미사일, 그리고 무슨 농축시설, 제철시설, 핵탄두, 이걸 다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결렬의 의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김정은의 협상 전략도 이제 노출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서 두 사람이 딱 틀어놓아 버리니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측은 그대로입니다. 김정은의 핵 협상 전략은 뭐냐? 핵 보유국 전략입니다. 핵 보유국 65개 정도의 핵 폭탄을 갖고 있으므로 이제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미국을 상대하면서 핵을 조금 줄이는, 긴장을 조금 줄이는 방향의 전략을 펴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핵폭탄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핵시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또 제재 해제 등을 뽑아내는 이런 단계적 잘게 썰어서 팔아먹는 이런 전략을 펴는데, 기본적으로는 핵 폐기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말했던 비핵화는 핵 폐기가 아니고 핵 보유국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같이 협상으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한쪽은 미국은 완전히 북한이 가진 핵을 다 없애려는 거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깨졌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카드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이 두 분이 말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천식 차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담이 결렬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느냐 핵 군축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대화를 지속해 왔는데 이번에 이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 미국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면은 미국의 인식을 명확히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은 핵 보유 상태에서 핵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핵 군축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관련 협상은 핵 군축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협상 전략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끊어주지 않으면 핵 군축 회담으로 가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비록 결렬됐지만 핵 군축 회담으로 가는 것을 막고 비핵화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참고로 한반도 비핵화 개념과 관련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 존재한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념을 미북 핵 협상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동안에 트럼프는 자꾸 북한의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비핵화가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미동 해체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애매모호했는데 이번에 딱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 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자기들이 핵 보유한 상태로 군축회담 하자는 것이구나. 알았다.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 없어. 북한 다 핵 폐기해야 돼. 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한다면은, 미국과 한국에 아주 유리한 문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이게 1991년 노태우 정부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합의된, 남과 북이 같이 합의한 겁니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북한이 이거 어기고 있는 거죠.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북한은 핵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입니다. 뭐 이것만 해도 이 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김정은한테 들이대야 됩니다. 이것대로 하지 않아. 남과 북이 같이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 북한이 이미 어겼는데 이걸 준수하라.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조태용 외교부 차관 그리고 안보실 제1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렬됐기 때문에 잘된 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쁜 합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해보자는 노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한 비핵화 쪽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좋겠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영변 핵시설은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이 있다. 미국은 영변 외 핵 관련 은닉시설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를 모두 막으려면은 영변 외의 핵시설들도 협상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북한은 셀프 비핵화 추진하면서 시간을 끌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것 같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핵무기는 물론 영변 핵시설과 기타 은닉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불능화 등 광범위한 핵 포기를 비핵화로 보고 있다. 이런 차이를 없애고 개념을 일치시켜야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자, 두 사람이 딱 일치합니다. 트럼프가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회담을 결렬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는 단순하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소리 하지 말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거 달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 계속한다.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해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명쾌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핵 군축 협상 전략을 거부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회담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과 문재인의 계산은 완전히 엇나게 됩니다. 미국이 핵 폐기를 달성하려면 제재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북 교류에 결정적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남북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뭐 남북 연합이라든지 연방제로 가서 이 북한과 대한민국을 섞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이제는 먹혀들 여지가 줄어들었다. 이만큼 한국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되었다,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안전,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중대성을 자유한국당이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다면 이번 주말에 이렇게 놀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하노이 회담을 깨버림으로써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 회담을 통하여 김정은은 애초부터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굳힌 다음 한미동맹 해체를 목적으로 한 군축 회담을 벌이려 하였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해 왔습니다. 이 기도가 좌절된 것이죠. 즉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나서려 하니 도와줘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기만임이 폭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 비핵화 사기극의 전말을 규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김천식, 조태용 두 최고 전문가를 통해서 바라본 하노이 회담의 역사적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